이거 뭐야? 뭐 충격적이네? 보고 계세요? 근데 저런 사람 많은데? 같이 보는데 독방구 가라고? 엄마가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지.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 엄마가 와서 해주니까 내가 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남편 쉬는 거야.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남편도 진짜 힘들고 지쳐 보이는 게 얼굴 표정에서 보인다. 아내 주장은 남편 원래 욱하고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인데 지금 관찰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무 얌전하게 평소랑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본인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본 모습을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한 거다. 수용을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원래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계속해서 병적으로 보일 정도로 문자를 계속 보내고 계속 자기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지. 본인의 괴로움 본인이 자초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고 의미 없는 말다툼이야. 이거는 문제 해결에 전혀 영향을 못 주잖아. 그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뭐 부부가 이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각자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은 일단은 듣잖아요. 그러고 이제 중간에서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나라는 뭔가 부부 상담이나 뭐 이런 거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대화할 줄은 몰라요. 대화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만 좀 알아도 훨씬 갈등이 현저하게 줄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해.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 교육도 이렇게 받아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몰랐던 나의 안 좋은 화법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아이를 키우면서 나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아이를 키워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세분화되고 많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 하면 뭐가 바로 떠올라요? 그냥 짜증? 그렇지. 또. 화나는. 또 그 다음에. 그죠. 저도 딱 똑같거든요. 짜증, 화 둘밖에 없으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짜증, 화밖에 없으니까 이게 표현하는 방법도 그거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원래 엄청 세분화돼요. 슬픔도 부정적인 감정에 들어가는 거고, 억울함, 그리고 또 뭐 조마조마함, 뭐 불안함, 뭐 초조함, 뭐 여러 가지로 세분화를 하려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때 그 내가 그냥 불안한데 사실은 화를 내는 거야. 조금 조급한데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화랑 짜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이 사실은 다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아까 그 영상에서 집착적인 어떤 뭐 문자를 보낸다던가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은 뭔가 내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화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도 있을 텐데 이 세분화된 표현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모든 게 다 화가 난다. 또는 아니면 짜증이 난다 이러고 욕을 이제 막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풀어버리니까 이제 그 안에는 계속해서 그 분노감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 또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지. 그게 훈련이 다들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다 하면 사실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와 버리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올라온 것을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는 거를 이제 남편한테 그거를 뭐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줘 라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싶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짜증이나 화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아내가 화내고 짜증내네 요것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어떤 내용 전달이 상대방한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서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럴 때 잠깐 멈춰야 돼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내가 실제로 이제 남편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다시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화가 났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화에 완전 짓눌려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일단은 화난 감정 그거를 스스로도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화가 나면 일단 어떻게든 그 화를 풀기는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이제 남편에게 풀다 보면 사실 안 풀리거든. 서로 더 이게 올라갈 뿐이지 안 풀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갖자
하고 나가가지고 뭐 노래를 크게 들으면서 이제 산책을 한다거나, 사람이 걸으면은 이 호르몬이 이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약간 그런 스트레스 완화가 되거든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도 있고 적게 걸린 사람, 편차가 있긴 하지만 언젠가 화가 쭉 가진 않을 거니까 언젠가 잠잠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무엇 때문에 화를 냈을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뭘까? 그러면 남편에게 가장 서운했던 건 뭘까?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은 남편도 회사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일도 하고 많이 지쳐서 들어올 텐데 내가 원한 걸 다 해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수용할 만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하면 안 돼. 아이 목욕시키는 것만 당신이 해주면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라든지 이제 아주 최소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꼭 필요한 거 하나를 정해가지고 감정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다시 남편과 조금 기분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다시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지. 그래서 애들 다 재우고 애들이 맨날 뭐 10시 넘어서 자고 이러는데 막 9시에 자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둘이 또 육아 동지가 돼가지고 엄청 기분 좋게 오늘 맥주 한잔 할까? 이럴 때 있잖아요. 기분 좋게 있을 때, 그런데 있잖아. 사실은 며칠 전에 내가 사실 그때 좀 많이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거 알려줘야지. 근데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 아무리 지쳐 있지만은 그런 행동을 보면서 당신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이제는 좀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슬프기도 했어. 이런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은 남편도 그때는 좀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니까 경청을 해주거든요. 그럼 좀 생각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여자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려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애들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안에 막 얼굴에 막 주름 있고 이런 거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약간 그럴 거 아니야. 옛날에는 막 예쁘게 화장하고 치마 입고 이렇게 다니던 이제 와이프가 막 축 늘어진 뭐 잠옷 같은 거 입고 막 머리 막 질끈 대충 묶고 이래가지고 막 안경 끼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먹고 있으면 좀 그런 측은한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내 생각만 한 건 아니야. 당신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들 목욕만이라도 좀 시켜주면은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또 대안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딴 건 모르겠는데 목욕은 절대로 못 하겠어. 이게 애들 다칠까봐 너무 걱정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걸로. 그러면 내가 아이들 목욕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뭐 이제 먹이고 이렇게 남았던 식기나 이런 설거지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그러면 당신이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좁혀나가거든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전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죠. 결론은 그래서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 각각의 경우에요. 네. 저는 각각 분리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둘이 똑같아요. 나의 기준은 똑같아. 혼자 온다 하더라도 똑같아. 결국은 이혼 숙녀 캠프를 갔다는 거는 아직 이혼에 대한 완전한 결심을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둘 다.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이혼 숙녀 캠프의 그 두 분은 제가 겪었던 혼인 생활 중에는 제일 힘들 때를 겪고 있어요. 그 두 분은. 왜냐면 아이들이 쌍둥이고 제일 어리고 진짜 손 많이 가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에 해결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저는 이혼에서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배우자를 그래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배우자의 모습을 봤을 때 측은하냐, 그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양쪽 다 똑같아.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이상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힘든 때 말고요. 둘이서 애들 다 재우고 좀 편안한 시간에도 이 사람과 있는 거는 1%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둘 다 이혼해야 돼요. 저는 그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사실은 다 갖다 붙이면 돼. 왜냐면은 뭐 이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서 뭔가 좀 주저되고 고민이 된다면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는 거고,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뭔가 고민이 되지 않고 딱 명확하게 명쾌하게 결론이 나온다. 난 진짜 이제 이 사람과는 완전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뭔가 이젠 살 것 같다. 그럼 이혼을 해야죠.
일단 PD님께서 주제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즉흥적으로 막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막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재밌으면 쓸 것이고 재미없으면 못 쓰겠죠. 어쨌든 대구 변호사 홍민정 변호사였습니다.